오늘의 출발지는 수원역입니다. 기차역에서 내려서 일본 출구로 나가면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원시의 풍경을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지하차도를 이용해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88번 또는 720-2번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달리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수원 탑동 시민농장에 도착합니다. 수원 탑동 시민농장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어요. 이곳에서는 억새, 천일홍, 뎁사리 등을 볼 수 있는데요. 들어가면 정면에 제일 먼저 보이는 이국적인 건축물은 옛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실험목장 적소사육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것이라고 해요. 안쪽으로는 탑동 시민농장의 사계를 표현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옆으로는 가을 느낌을 뿜뿜 느낄 수 있는 잔디밭이 있어서 피크닉이나 캠핑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앞으로 걸으면 억새밭이 나옵니다. 억새밭은 넓지 않지만 포토존도 있고 억새들의 키가 커서 사진 찍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청일원밭으로 이동해 볼게요. 청일원밭은 꽤 넓어서 제법 볼만했어요. 밭을 걸을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벤치도 있어서 꽃밭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이곳에서 한참 시간 보내실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뎁사리 밭도 있는데요. 심은 지 얼마 안 됐는지 난쟁이처럼 키가 조그만 합니다. 수원 탑동 시민공원을 다 구경하고 나서는 수원 화성 행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서 버스 타기 전에 은행나무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장난 아닌데? 버스 정류장에 단풍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 수원 화성으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88번 또는 720-2번 버스를 타고 수원역 방향으로 돌아가서 갈아타야 합니다. 저기 길만 건너면 수원 화성인 것 같아요. 제가 수원 화성 행궁으로 온 이유는 어차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어차는 인기가 많아서 타려면 꼭 인터넷으로 예매해 주어야 해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티켓을 현장 수령해야 합니다. 탑승장은 미술관 뒤편에 있어요. 출발 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어차는 순종 황제가 타던 가마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관광 열차인데요. 시티 투어 버스 같이 수원 화성을 돌며 해설을 들을 수 있어요. 어차는 미술관 뒤쪽에서 탈 수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켜주실래요? 네. 수리정입니다. 강화 수리정 아래 6년보신 6년과 함께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손꼽힙니다. 화원문이 복수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강화 수리정은 성곽의 높은 언덕에 위치하여 주위 일대를 감시하는 강물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옆에 보이는 것이 화성문입니다. 화성문은 화성의 서쪽문으로 협하는 초대 화성 요수였던 최재봉이 있었습니다. 원래 원문으로 간직하고 있어 월 제4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화성문 쪽에 억새가 많이 심어져 있구나. 해설문입니다. 화성에는 아, 여기 멋있다. 세계의 공심도니 어차는 서장대 근처에서 회차하여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길에는 반대편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시 40분 차를 탔고요. 대략 왕복 40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어차를 타고 나서는 아까 어차를 타며 잠깐 보았던 화서문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화서문에 도착했습니다. 화서문 옆에는 이제 화서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옆으로 억새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수원 화성과 함께 억새를 볼 수 있습니다. 화서공원은 화서문부터 팔달산 둘레의 성곽길을 따라 꾸며진 공원입니다. 성곽 바로 밑쪽으로 억새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렇게 성곽길을 따라 걸을 수도 있지만 억새는 성곽 밑쪽으로 내려와 공원 산책로에서 보는 것이 더 예쁩니다.
화서공원을 구경하고 나서는 서장대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장대로 가기 위해선 화서문 위쪽으로 올라 성곽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데요. 성곽 위에 오르니 가을가을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로 600m만 올라가면 서장대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키 작은 사람도 올라가서 볼 수 있게 놔져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엄청 멋있네. 서북강로에도 한번 올라보았습니다. 강로는 성곽 비교적 높은 위치에 세워져 주변을 감시하고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망을 보러 찾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5시 15분인데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가 지려해서 서둘러 올라갔어요. 서장대까지는 대략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누각입니다. 서장대 앞쪽으로는 봉화가 있어서 올라가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전망은 탁 트여 있지 않지만 일몰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서장대는 지난번 수원 영상에서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앉아서 노을 바라보기에도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서장대 앞쪽으로는 전망대가 있어 수원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야경까지 보고 내려오면 좋겠지만 야간에는 미디어 아트를 볼 예정이라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왔어요. 금강산도 식후경. 야경 보기 전에 배를 든든히 하기 위해 특별한 우동을 판다는 요미 우동 본자를 찾아갔지만 대기가 너무 많아서 솥밥 전문점 뚜맹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이 많지 않아서 늦게 가시면 대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식 세팅은 이렇게 해주고요. 제가 시킨 메뉴는 목살 솥밥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릇에 밥을 덜고 솥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누룽지 완성! 아 맞다, 누룽지도 넣어줘야지. 누룽지는 일단 뚜껑을 닫아놓고 밥부터 간장에 야무지게 비벼서 한 숟갈 크게 떠서 와구! 개인적으로는 오징어젓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누룽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다 먹고 나서는 미디어아트를 보러 창녕문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는 화옥문의 야경도 볼 수 있어요. 이 문은 방아수루정으로 가는 문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성곽길을 따라 쭉 올라가야 합니다. 걷다 보면 멀리 열기구와 조명들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미디어 아트가 열리는 창녕문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조선시대에 가장 성대한 잔치였던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를 빛으로 표현한 곳으로 오전 7시, 7시 40분, 8시 20분, 9시, 9시 40분 하루 5차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녕문 바로 앞에서 볼 수도 있지만 동장대 안에서도 미디어 아트가 상연되어 또 다른 느낌의 수원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료 좌석도 운영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국궁체험장 쪽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엠피타의 의자, 달걀. 이 계란은 흔들면 색깔이 바뀌어요. 손아트. 그 외에도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으니 찬찬히 구경해보세요. 이상으로 지금 가기 좋은 수원 당해치기 여행 코스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